퍼즐 조각 지금 하는데 빙하 시대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빙하 시대하고 밀접한 게 이제 그 이전에 일어났던 노아 홍수입니다. 자, 그리고 빙하 시대하고 노아 홍수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기간이 있죠. 기간이 바로 수변 사막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좋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일어났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어땠다? 순한 추위와 더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나누게 되는 게 공룡입니다. 그 다음 오늘 새벽에 나눴던 수명 기원 아시죠? 2번 꺾이잖아요. 언제예요? 노아 홍수와 바벨탑에 이은 빙하 시대. 그죠? 그 다음에 바벨탑.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메모드 오늘 할 겁니다. 욥기. 오늘도 욥기 또 나와요. 그리고 언어가 나오는데 언어 이제 내일 나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라고 그랬죠. 석회동굴은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빛나교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이 집회를 인도할 때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집중하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 이해하는 줄 알고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하려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늘어지는데 오늘 석회동굴 할지 내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인류이동 어디로 했다고요? 바닷가입니다. 석계시대는 내일 합니다. 언어할 때 정보나 했죠. 2가지 뭐예요? 정보의 손실, 유전 정보. 그 다음에 격리입니다. 인종했죠, 그죠? 한혈통과 격리. 격리가 중요해요. 자, 우리 가인의 아내 했죠?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자기 여동생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근친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근친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기 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둘로 나눴다가 또 한 몸을 이루어 그랬어요.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공룡 얘기를 하게 됐는데, 공룡은 우리 창조과학자가 받는 질문, 특별히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공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는 너무 가슴 벅찬 겁니다. 내가 이분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한데 좋은 분. 근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엉히 해놨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살인자는 누굴까요? 가인인데 성경은 첫 번째 살인자를 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살인한 자는 사탄이에요. 여러분,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하와한테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살인이에요. 죽는데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한테 속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했을 때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건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살인자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죄는 뭐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죄예요. 이걸 우린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 창조자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차고 쓸어버린 적 있어요. 나왔을 때 추위와 더위가 시작했지만 어떻다? 지금보다는 순한 추위와 더위. 바로 뭐죠? 수변 사막 기간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벨탑을 사면서 거꾸로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이때 흩어지면서 또 흩어지는 방법으로 뭐예요? 빙하세 썼습니다. 온 대륙에 다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핑계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빙하가 녹으면서 넘어오지도 못하게. 자, 이때 뭐가 일어났다?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이 격리가 너무 중요해. 흩어지면서 또 잊어버린 거예요. 살기 바빴던 거예요.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하가 이거 믿으면 성경 거의 다 믿어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역사를 확증한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근데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너 내가 죽을 만큼 너 가치 있는 존재야. 너 먼지 티끌 아니야. 너 동물 중에 하나 아니야. 내 형상이야. 확증하신 거예요. 이분이 부활한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성령책이 전파된 겁니다. 전파되는 곳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사실이면 안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추면서 사실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맞겠어요? 한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저도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사실이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이걸 어떻게 부인해? 아니, 종류대로 창조한 걸 어떻게 부인해? 하나님께 쓸어버린 거 증거가 뻔한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도 돌아와요. 사실이니까. 우리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공룡 보면, 사실 저도 공룡 이름 잘 몰랐어요. 창조가 사역하기 전까지는. 애들은 다 외워요. 이런 목이 기다란 아파토사우루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사우롤로푸스, 이름도 어려워요. 약간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표정이 아직 너무 진지해. 끝까지 가기 어려워. 릴렉스. 네. 스테고사우루스 등에 뿌리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코뿔소처럼 나와 있는 트리케라톱스가 있고, 이런 앙킬로사우루스가 있습니다. 등에 이렇게 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음에 앞발이 이렇게 짧은 페키세필로사우루스, 이름 어려워요, 약간. 이런 옛날 동물들은 이름을 굉장히 어렵게 졌어요. 안에 들어가면 아는 게 거의 없는데 마치 굉장히 어려운 학문처럼. 안에 들어가면 별거 아니에요. 자, 공룡은 아니지만 되게 헤엄치는 파충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플라지오사우루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훨훨 나진 않았어요. 이렇게 점프 정도 했을 것 같은 테라노돈이 있습니다. 공룡 화석은 전 세계에 정말 많이 발견되는데, 전체 화석에 비해서는 공룡 화석은 손도 끝도 안 됩니다. 유명한 거지. 여러분, 유명한 거하고 많은 건 다른 거예요. 자, BTS가 몇 명이에요? 어른들은 모르잖아. 저도 사실 몰라요. 근데 몇 명 안 되죠? 유명한 거하고 많은 건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룡은 많은 게 아니라 유명한 거예요. 다른 공룡, 화석에 비해서는 손도 끝도 안 될 정도로 적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룡입니다. 공룡 화석의 특징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조각 발견되는 게 좀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서 공룡 화석을 캐는 그런 거 실습하는 것도 것이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화면은 세계에서 가장, 세계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노사우루스 내셔널 모니먼이라고 하는 공룡 박물관이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여기 4번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이제 이 공룡 화석 안에 공룡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도마뱀이라든지 악어라든지 개구리, 그냥 거북이, 많은 조개 녀석이 같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해양 동물들하고 같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수생 동물들하고. 공룡은 육지동물인데, 이런 것들 있죠. 공룡도 완벽하게 발견되고,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공룡도 인형이고 사람도 인형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발견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공룡은 대개 조각조각 발견돼요. 자, 공룡에 대한 모든 정보는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공룡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 화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룡이 이렇게 완제품으로 되는 거는 만만치 않으니까, 만약에 공룡이 여러 개가 같이 발견됐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퍼즐 조각으로 맞추려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진이 있어야 맞추죠? 근데 뼈가 발견됐을 때 이게 만약 2-3마리가 같이 발견됐다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다른 물건 모양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공룡은 100% 화석에서 인포메이션 얻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가장 유명한 공룡 중에 하나,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이 중에 하나죠. 아파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 종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파토사우루스는 신체 전체가 발견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전체가 발견된 게 없어요. 엄청나게 과장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키가 최고 14m라 그러는데 14m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네. 자, 이렇게 여기 캐나다에서 이거 제가 찍어가서 찍은 겁니다. 로열 타이란 뮤지엄. 여기에서 이제 공룡 화석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공룡 화석을 전시할 때 법칙은 발견된 부위가 있고 발견되지 않은 부위가 있겠죠.
요거는 원래 칼날을 다르게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규칙이. 여러분, 근데 만약 그 규칙을 지키면 어떨까요? 아마 가서 다 웃을 거예요. 아니, 몇 조각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였어? 여러분, 그 규칙을 지키는 박물관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도 안 지켰어요. 자, 이거 우리 LA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인데 하나도 안 지켰어요. 공룡 화석이 여러분 수백 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완벽하게 발견된 경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재밌는 건 이제 공룡이 파충류라 그러는데, 자, 이거 공룡이 아니라 악어입니다. 악어를 보면 악어 발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죠, 어깨가. 맞습니까? 이렇게 기어가요. 거북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공룡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렇게 파충류라 그러는데 어깨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다리. 완전히 몸 밑에 달려 있어요. 예, 그러므로 공룡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엉덩이뼈가 특수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몸집을 어떻게 해요? 이걸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일반 파충류하고 달라요. 그러므로 이것이 화석으로 나왔을 때 공룡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뼈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이 엉덩이뼈가 발견될 때까지는 사실은 공룡인지 이걸 결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룡 엉덩이뼈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리자드 힙, 이거 이제 도마뱀형 공룡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엉덩이뼈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동물도 갖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버드 타입, 새형 공룡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네, 이 버드 타입인데, 이 버드 타입의 이 엉덩이뼈도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 없어요. 그러므로 이 두 엉덩이뼈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게 공룡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뼈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형 도마뱀형 엉덩이뼈를 가진 공룡들은 되게 큽니다. 아파토사우루스라든지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이렇게 아주 커다란 것도 있고, 새형 엉덩이뼈를 가진 공룡들은 되게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 요 5개가 대표적인데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공룡의 평균 크기는 제일 큰 건 14m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건 추측하는 거지 몰라요. 그리고 작은 거는 닭 정도 크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엉덩이뼈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고, 종류는 36에서 85개 종류 정도가 되지 않나. 대개 한 50종 종류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평균 크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소 있죠? 소 정도의 크기입니다. 들소. 공룡 알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런데 그 공룡 알의 크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미식축구공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 공룡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은, 정보는 어디서 온다고요? 화석이라 그랬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이상한 결과들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아주 유명한 공룡 중에 브론토사우루스라고 있는데, 이 목이 긴 아파토사우루스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머리뼈가 같이 발견된 게 아니었어요. 6kg 6kg 밖에서 따로 발견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기 실험실에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맞춘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브론토사우루스의 머리하고 디플로토쿠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것들의 몸통을 붙인 거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공룡 백과사전에서는 삭제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냥 아파토사우루스가 아닐까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 머리하고 몸통하고 같은 주인일지 아닐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 자, 그러면 공룡은 정말로 많이 어떻다? 과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공룡이 뭘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것들 보고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면서 육식을 했을 거다 그랬는데, 육식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빨이에요. 치아가 어때요? 뾰족하잖아요. 여러분, 치아는 뾰족하다고 육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채식 박쥐 같은 경우 이빨이 뾰족한데도 채식밖에 안 합니다. 우리 여러분 판다 아시죠? 판다의 치아는 육식동물 치아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도 채식밖에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가지고 육식을 했다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치아는 뾰족한데 여러분 앞발이 어때요? 앞발이 너무 짧아. 육식을 하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동물은 못 잡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다? 공룡에 대한 거는 정말로 많이 너무 과장돼 있어요.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공룡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왜? 어디에 있었으니까? 화석에 있었으니까. 제가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룡 화석이니까 우리한테는 공룡이 언제 멸종됐을까요? 바로 노아 홍수 때 멸종됐겠죠. 우리 1년 전에 다 배웠잖아요. 홍수 때 매몰되고 대부분은 물에 떠 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일반 지질학자들도 궁금한 게 뭐냐? 공룡이 있었다라는 건 의심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종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이 지질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1차적으로 뭐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모두 화석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화석이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한 생물부터 사람 화석까지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되어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체계밖에 없어요. 이거 답이 착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여러분,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화석은 여기 나와 있는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순서가 바뀐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화석은 여러분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예요. 여러분, 이 화석이 진화되다가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까지 창조된 다음에 화석이 매몰된 거예요. 아셨어요? 수십억 년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그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거예요.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이제 공룡도 마찬가지로 이 진화 역사를 믿으면 여기 어딘가에 늘려 그러겠죠? 근데 그들이 늘려 그랬는데 바로 어디에 넣냐 하면 중생대라고 하는 기관에 넣었어요. 그래서 2억 3천만 년 전에 이제 공룡이 출현했고, 그 다음에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진화 이론입니다. 저희가 사실 뭐 지질세표가 없다면 이걸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공룡이 멸종된 얘기를 하겠는데, 멸종이 된 거는 요때 이제 멸종됐다고 하겠죠, 이들이. 그때 요게 이름을 우리가 이제 지질학자들은 KT 경계라 그럽니다. 왜 KT 경계냐? 이런 거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뭐 크레타시어스, 터셔리, 뭐 경계 이런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그 가운데 공룡 멸종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거는 멸종에 의한 운석에 의한 멸종설이 가장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왜? 그들 안에서 안 믿으니까. 근데 이때 외부에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공룡이 멸종됐다 그런 거예요. 하필이면 왜 공룡만 멸종됐을까? 이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운석이 이렇게 있는데 운석 떨어진 자리 대단합니다. 운석 떨어진 여기 보신 분. 저는 여기 자주 갑니다. 아주 길이가 이제 1.2km고 깊이가 한 200m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운석 자리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운석 자리는 미국에 있는 거고, 여기 유카탄 반도라고 멕시코에 있는데 여기에 6,600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공룡이 멸종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운석이 떨어진 시기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계산한 사람 없어요. 거기 지질세표에 맞춘 거예요. 떨어진 자리를 어떻게 계산해? 계산할 방법 없어요. 근데 이 이유를 이렇게 멸종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공룡이 있는데 공룡 화석을 보면 공룡 화석을 덮는 것이 이제 많은 것들이 화산재와 같은 먼지들이 있는데, 그 KT 경계를 보면 이리듐이라고 하는 독특한 원소가 발견이 돼요. 자, 근데 이 원소가 어디에 있냐면 운석에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이때 운석에서 떨어진 거다라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리듐이라고 원소는 운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용암에도 있어요. 화산재에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뭐가 터졌다 그랬어요? 모든 깊은 샘들이 터졌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나오고, 그죠? 지하수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들, 용암이 분출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요? 이리듐이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룡 화석이 덮는 것들이. 근데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룡들은 공룡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양 화석들도 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공룡들은 언제 멸종했을까요?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흙과 물, 이것들이 매몰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룡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 위에 떴겠죠, 뭐.
떠서 죽어버린 거고, 그렇지만 이런 흙에 매몰된 것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화석으로 남긴 겁니다. 이 공룡에 대한 이론들, 멸종 이론도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화산 폭발이 터져가지고 그랬나? 번개를 맞았나? 아니면 갑자기 가뭄이 왔나? 갑자기 추위가 왔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운석도 있고 뭐 아사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거의 코미디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공이 지질학이죠, 그죠? 지질학인데 공룡은 당연히 누가 연구해야 될까요? 지질학에서 연구해야 됩니다. 화석이니까. 근데 제가 사실 창조과학을 할 때 제일 당황했던 게 공룡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공룡에 대한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질학 시간에 공룡 거의 안 배워요. 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공룡이 워낙 유명하니까 어떡한 거예요? 만화책도 나오고 무슨 과학책에도 나오고 소년과학 뭐 이런 데 나오고 이래가지고 공룡이 너무나 우리한테 진화론적으로 심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공룡 전문가들은 공룡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그림들 많이 봐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공룡이 살았던 모양들 있죠. 옆에 수풀도 우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죽어가지고 공룡 화석이 됐다 이러죠. 자, 그러니까 지질학을 할 때 화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석이 매몰되면 이 화석들이 여기 살던 거냐 아니면 어디서 밀려온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화석을 해석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예를 들면 공룡이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룡이 살던 곳으로 해석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노아홍수로 보면 어때요? 전혀 다른 데서 온 거죠. 또 대부분 물에 떠다니다가 뼈다귀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해돼가지고 떨어진 거에 흙이 매몰돼가지고 화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기가 살던 위치가 아니죠. 공룡을 그리면서 이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여러분, 공룡 화석하고 뭐가 같이 발견돼야 되냐? 그들이 살았던 식물들이 같이 발견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지질학의 어떤 논문에서도 공룡과 나무, 식물이 같이 발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공룡 전문가들의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몽골의 프로세라톱스, 아직까지 어려워. 제가 공룡 이름 읽는 거요. 세라톱스 공룡이 발견되는 지층에서 식물 화석의 부재는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간주된다. 도대체 여기가 공룡이 살던 나라면 공룡은 뭐 먹고 살았냐? 나무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자,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자, 미국에서 이제 공룡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바로 미 서부의 모리슨 지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공룡 화석이 보고되었지만 확인된 식물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룡이 살던 데도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룡 화석만이 아니에요. 육지동물 화석을 보면 미국 남서부의 코코니노 섬 이런 데가 지층이 있는데, 잘 보존된 수많은 동물의 흔적 화석이 발견되지만 뭐는 없다고요? 식물은 없어요. 혹시 1년 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석탄은 무진장 발견되죠, 그죠? 자, 근데 정작 뭐는 안 발견된다고요? 나무 화석은 발견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무 화석은 왜 안 발견된다고요? 한두 명이라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네. 이제 내년에 또 와야겠네. 나무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위로 다 떴다고요. 벗겨진 나무 껍질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노아홍수로 보면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일반 진화론자들이 공룡을 볼 때 어떨까요? 아주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나무들은 다 어디 갔어? 같이 살았으면. 네. 그리고 공룡의 대부분은 완제품으로 안 발견되고 어떡하다고요? 뼈들이 다 부분 파손돼가지고 발견돼요. 네. 저희가, 자,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렉 에이거라고 하는 지질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던 지질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화석에 대해서 한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것은 항상 공룡의 멸종으로 돌아온다. 이제 막 지질학자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한테 대화할 때도 꼭 끝에 가서 꼭 물어보는 게 있대. 바로 뭐죠? 공룡에 대한 질문 안 되는 거예요. 멸종.
나는 이 멍청한 거대한 짐승에게 약간 지쳤음을 인정한다. 이 질문만 나오면 괴로워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나를 포함해서 어린애들에게 가장 주목을 끄는 존재이지만 말이다. 내가 보기에 그들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과장되어 있다. 여러분, 공룡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상상한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들어가겠는데, 이건 아주 최근 얘기예요. 공룡 이제 화석에 이제 뭐가 발견됐냐면 연부 조직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연부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사람을 보더라도 연부 조직이 뭐냐면 근육, 인대, 혈관, 요거 기억하세요. 혈관, 힘줄 등의 부드러운 조직을 연부 조직이라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이 연부 조직이 공룡 화석에서 계속 발견돼요. 네, 여기 우리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메리 슈바이처라고 여자분입니다. 지질학자인데 티라노사우루스의 뼈의 얇은 조각이 현미경을 렌즈 밑에서 호박색으로 빛났다. 이제 사진 다 보여드릴 겁니다. 혈관 공로는 골격 사이로 구불구불 지나갔어요. 혈관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공룡 화석에서. 뼈 형성 세포를 수용하는 라쿠나이라고 하는 뼛속의 공간인데 알려진 작은 방들은 작은 계란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뭘까? 라고 이렇게 봤더니 그러자 동료가 그들을 한번 쳐다보며 소리쳤다. 이 적혈구다, 적혈구. 진짜 적혈구였어요. 그래서 이 메리 슈바이처 박사가 6,800만 년 됐다고 하는 공룡의 대퇴골, 허벅지에서 연부조직 분리에 이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조직이 대체로 온전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투명하고 유연하며 혈관과 세포까지 닮은 미세한 내부 구조도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말 6,800만 년 됐다면, 그러니까 100년 이상 살아보신 분,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몇 천만 년, 몇 억 년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연부 조직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사진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혈관이 있고, 그 다음 적혈구까지 보이고, 이런 사진 더 보여드릴게요.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안 된 뼈 안에 적혈구 색소들, 헤모그램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CNBC라고 미국의 방송사죠. 여기서 특집을 했어요. 특집을 했을 때, 자,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단면에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뭔가를 봤어요. 적혈구처럼 보이는 둥근 구조. 이 공룡의 혈구, 적혈구, 백혈구 하는 혈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문에 냈어요, 이 여자가요. 처음 본 거예요. 7천만 년 됐는데 어떻게 혈구가 남아있어요? 다 분해돼서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이걸 발표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때 이 다른 과학자들이 너 이거 잘못 봤다, 다시 해라, 다시 해. 그래서 이분이 다시 했어요. 다시 했을 때 어떠냐? 더 분명한 혈구들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데렉 브릭스라고 하는 고생물학자인데 예일대학교 박물관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세요.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자가 물어봐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 어떤 느낌이 있었냐? So along comes Mary Schweitzer, and she's starting to look inside dinosaur bones, and has made this startling discovery about the presence of red blood cells. What was your initial reaction to that? Oh, I think the same reaction as everybody's, that this was totally improbable.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7천만 년 동안 어떻게 남아 있어요? 잘못 봤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Oh yeah, definitely. Why do you think it didn't occur to anybody? 왜 당신은 이런 상상을 못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Part of all biological cycles involve 다 썩어버리니까. nature is set up to break down that material and recycle it. So it's just improbable that those kinds of very delicate structures would survive, particularly for millions of years. When you think about it,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라고 사람들이 했다고. It should be degraded completely. This is not possible. 불가능해, 다시 해봐. We got another piece of bone. We put it in the solution.
We waited 2 or 3 or 4 weeks, looked again, more blood vessels. We must have repeated that. 계속 실험을 했을 때 더 분명한 게 나온 겁니다. 오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천만 년이라는 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질세포 벗어나셨어요? 예? 이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화되다가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계속 얘기했던 뭐죠? 우리 인류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 여기 우리 나온 것처럼 그때 특파원이 한 말이에요. 화석이라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혈관. 제가 어땠어요? 조심하겠습니다. 화석이라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혈관, 심지어 완전한 세포처럼 보이는 것들이 남아있었다. 왜? 보여줬거든요, 특파원한테. 이것은 유기물질들은 100만 년도 남아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과학 규칙에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6,800만 년 동안 남아있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 해봤어, 이번에. 이거 찍은 겁니다. 우리가 했을 때는 여러분 더 많은 게 발견됐어요. 어느 정도냐, 이 연구 조직이 얼마나 싱싱했냐면요, 잡아놨다가 놓잖아요. 그럼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탄력이 있어가지고. 오래되면 안 돼요. 최근에 나온 논문이 또 바로 뭐죠? 온전한 피부를 가진 공룡이 발견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공룡도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죠? 네, 방주에 들어갔겠죠. 네, 들어갔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나왔는데 우리 방주에 타지 않은 공룡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했겠죠. 대부분 떠다녔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어때요? 밑에 흙에 의해 가지고 매몰되는 것들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방주에 타지 못하고 다 죽은 겁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육지의 동물은 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네,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겠죠. 네, 나왔는데 나왔을 때는 어떠냐? 추위와 더위가 시작했잖아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자, 그렇지만 이때는 공룡이 살았을 수 있었죠. 왜? 요 기간이 바로 뭐예요? 자, 이 대화가, 하여간 이 대답 나오는 대단한 겁니다. 수빙사막, 즉 어땠다? 공룡이 살만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방주에 넣을 때는 생물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니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 다음에 더 안 좋아진 건 우리가 또 뭐를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뭐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게 바로 빙하 시대입니다. 자, 이때 빙하 시대 때 누가 어려웠을까요? 바로 추위에 약한 것들이 어려웠겠죠. 우리 가끔 이제 나오는 질문이 여기 복습하는 겸 해보는 겁니다. 자, 방주 안에 공룡이 들어갈 수 있냐 하는 질문들도 또 나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방주는 132m입니다. 길이가. 폭이 22m, 높이가 13m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이 바로 이 우도 모레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안에 아까 우리 어제 얘기한 것처럼 종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종류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류가 들어가면 어디에 제일 가깝다? 어디 제일 가깝다 그랬어요? 과에 제일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가 들어갔을 텐데, 과에 제일 가까운데 과로만 따지면 329과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가 들어갔겠죠? 2마리, 7마리가 들어갔겠죠? 이걸 다 고려해도 가장 근사치는 16,000마리가 넘지 않는 거로 나와요. 이 16,000마리는 전체 방주의 13%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룡은 어떻다? 공룡도 다 고려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멸종동물까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공룡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왔는데, 나온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바로 근데 어디를 못 건넜다? 바로 빙하 시대를 넘을 때 어땠을까요? 이때부터 뭐가 제일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어떤 동물들이? 추위에 약한 것들이 어려웠겠죠. 파충류. 그 다음에 먹는 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등치 큰 것들이 어려웠겠죠. 자, 그럼 이때부터 뭐가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가 배웠던 용어 중에 맞습니다. 자연선택. 자연선택에서 뭐가 제일 먼저 멸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로 등치 큰 파충류, 공룡이 제일 어려웠겠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공룡도 누구하고 살았다?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룡이 정말 사람하고 살았냐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일단 공룡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컴퓨터 기관차 로켓이라고 하는 단어는 1828년에 처음으로 누가 만든 용어들이에요. 이때 사전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1828년 이전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책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어떻게 찾아? 자, 근데 공룡이라는 단어는 1841년에 이 오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용어예요. 다이노사우루스. 뜻이 이제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1841년에 있는 어떤 기록에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뭐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어떤 묘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이거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들어있는 전설 하나가 있어요. 이 전설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이 동물, 그 동물이 뭘까요? 그 유명한 드래곤입니다. 한국도 있죠, 중국도 있죠, 아시아에 다 있어요. 아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유럽에도 있어요. 전 유럽은 용에 대한, 드래곤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용에 대한 전설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 뭐 그림도 남아있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뭔가 기괴한 파충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용에 대한 전설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그림들도 굉장히 유사해요, 서로가. 자, 우리 기억 속에, 아니, 전설이 있다 그래도 어때, 모양이 완전히 다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림들은 비슷비슷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국기가 용이에요. 드래곤. 여기 우리 영연방 있죠? 영연방에 있는 나라 중에 웨일스가 있는데, 웨일스도 국기가 용이에요. 근데 이 용을 보면, 드래곤을 보면 뭐하고 진짜 비슷하냐면 기괴한 파충류. 바로 뭐죠? 공룡하고 너무 유사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 월드북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전설 속의 용은 과거에 살았던 실체의 모습같이 보인다. 진짜 살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아주 오래전에 서식했다는 거대한 파충류. 뭐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공룡과 아주 유사하다. 공룡은 일반적으로 사악하고 파괴적이다, 전설에 보면.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뭐라고요? 모든 나라는 그들의 전설을 갖고 있다. 이게 이상해. 여러분, 백과사전 중에 그 유명한 백과사전이 바로 뭐죠? 영국에서 발간한 브리테니카 아니에요?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룡은 놀라울 정도로 용과 같다. 너무나 많은 곳에 여러분 벽화나 이런데 공룡 그림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미국 아메리칸 인디안 타블렛에 있는 벽화에 있는 겁니다. 아파토사우루스 같죠? 자, 이거 뭐죠? 아즈텍 고대 멕시코와 있는 조각품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그 사원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진짜 우리가 아는 스테고사우루스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다 없다, 기괴한 파충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의 진짜 역사가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도 그러면 이 공룡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 공룡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도 뭐예요?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정말 무모한 사람이지. 성경은 그 이전에 쓰여졌는데. 그러면 어떤 동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날 살지 않는 기괴한 동물이 3마리가 등장합니다. 탄닌, 리오야단, 베헤못. 이 3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7번 등장합니다. 몇 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사야서에 장차 들짐승, 곧 우리나라 실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뭔지 몰라가지고 쓴 거야, 그냥.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어떤 하나 특별한 동물입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이건 또 이번에는 용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번역한 사람마다 다르게 했어요. 이게 탄닌이에요.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또 나왔죠? 자, 이번에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들나귀는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탄닌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께서 물 가운데 용,
용들의 머리를 깨셨으며, 근데 이 용이 바로 탄닌이에요. 영어로는 드래곤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리워야단이란 동물도 6번 등장합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사야서 볼까요?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파충류예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탄닌. 네. 여기도 리워야단 용이 다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탄닌, 리워야단,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베헤못이 있는데 요 세 동물이 몽땅 등장하는 책 하나가 있어요. 어딜까요? 하필이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래서 재밌는 거죠. 욥은 우리 빙하했을 때 말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해빙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욥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게 바로 탄닌이에요.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고난받아 너무 힘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욥기 41장은 전문이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네가 능히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냐? 근데 이 리워야단이 뭔지 모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성경, 개역 성경 뭐로 번역했냐? 악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악어가 아니에요. 여기 볼까요? 네가 능히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냐? 여러분, 악어는 맬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다시 할 때 모르는 건 무조건 원어로 바꿔버렸어요. 리워야단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등장하는 베헤못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 베헤못이 재미있어요. 베헤못은 한 번 등장하지만 묘사가 가장 분명해요. 첫 번째, 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랬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 하마로 번역했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것들은 히포, 코끼리로 번역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하마나 코끼리가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뭐라냐? 꼬리가 뭐라 그랬냐면 꼬리 치는 게 백양목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양목, 이 꼬리 치는 건 백양목. 백양목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나무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는 아닌 것 같아. 이걸 백양목이라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그죠? 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때 무조건 등치 큰 거 아무거나 적은 거예요. 얘는 아니에요. 과연 여러분, 이 백양목 같은 꼬리의 주인공이 누굴까? 얘일까? 안 어울려. 얘일까? 안 어울려요. 혹시 얘일까? 우리가 아는 브라키오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라면 어때요? 딱 맞아요. 또 하나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 넓적다리 힘줄이 서로 연락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꼬리하고 이 넓적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꼬리라는 거는 어디에 쓰죠? 개나 고양이 다 중심을 잡는데 이 밸런스를 잡는데 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니진 않아요. 그런 동물은 없어요. 공룡도 당연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공룡 꼬리가 화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면 말이에요. 그거를 줄줄 끌고 다녀야 돼요. 예. 네. 근데 공룡을 우리가 묘사해드려도 그런 거는 상상하지 않으니까 이 꼬리가 떠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브라키오사우루스. 예. 네. 근데 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걸어 다니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것도 어떤 것들은 굉장히 힘 있는 꼬리를 묘사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엉덩이 뼈하고 꼬리가 여러분 근육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다리뼈하고. 그래서 다 건너갈 때마다 어때야 돼요? 같이 움직여줘야지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힘줄이 연락됐다라고 써 있는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갈비뼈. 이 가리대는 철장 같다 그랬어요. 철장은 뭐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감옥소. 근데 여러분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요. 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를 느끼게 되냐면 브라키오사우루스, 이 아파토사우루스 하면 거의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뭐라 했어요? 욥한테 뭐라 그랬어요? 즉 욥이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이 공룡이 어떻게 되기 전이다. 다 멸종하기 직전이에요. 스변 사막과 비가 할 때는 겹쳤다 그랬잖아요. 아직 완전히 멸종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단 리따라고 하는 요즘에 저 뉴스레터에
이 단리따 만화가 계속 연재되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애프터 이든 이게 이제 계속 연재되니까 우리 저희 뉴스레터 다 신청하세요. 그거 계속 받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창조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근데 이때 이제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이는 그것이 욥의 바로 앞에 서 있음을 말한다. 사람하고 공유와 같이 살았을까? 이건 여러분 예스예요. 같이 살았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전설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드래곤. 자, 그럼 이제 공룡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육지의 동물이니까 여섯째 날 창조했겠죠, 그죠? 자, 근데 타락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살기 좋아하겠죠? 사이 좋았겠죠, 그죠? 자, 근데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공룡도 저주받았겠죠. 여러분, 뱀만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뱀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의 범죄 때문에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이때 분명히 신체도 바뀔 수가 있었겠죠. 저주를 받았겠죠. 네. 그러다가 바로 홍수가 나가지고, 자, 요 그림이 재밌는데, 자, 위에 있는 그림이 노아 홍수 전기입니다. 물이 가득 찼을 때 아시겠죠? 자, 이때 방주에 타지 않았던 공룡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은 익사했겠죠. 맞습니까? 어떤 것들은 어때요? 저탕류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날까 봐 용어를 안 썼는데 보면 유승 목사님께서 공부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거의 답변이 다 나와요. 다 나오세요. 이 저탕류 흙에 매몰됐겠죠. 어떤 것들은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냐면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노아홍수 흙이 바다 쪽을 물러갈 때 지층 속에 갇혀있던 화석들은 남아있었겠죠. 자, 근데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겠죠, 그죠? 탄 공룡들은 어땠을까요? 나왔겠지. 맞습니까? 나와가지고 서로 새끼를 낳겠죠. 자, 요 시절이 바로 뭘까요? 요 시절. 이게 바로 수변 사막입니다. 그러다가 요 기점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빙하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에 이은. 자,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을까요? 자연 선택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등치권 파충류는 어땠을까요? 어려움을 겪었겠죠. 여러분, 지금도 멸종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멸종되는 거예요. 자연 선택에 의해 가지고. 자, 그럼 먼저 멸종되는 것도 있고 지금같이 늦게 멸종되는 게 있었겠죠. 그럼 멸종되는 게 등치권 파충류. 그러다가 결국에 한 마리 마저 죽어버린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멸종입니다. 자, 근데 이걸 봤었던 할아버지가 있었겠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주한테 얘기했겠죠. 나 옛날 때는 이런 기괴한 동물이 있었다. 예? 근데 요즘은 없다. 근데 그 손주가 또 손주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얘기했겠죠. 두 번째 그림. 자,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처음 얘기해 줄 때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사실이죠, 뭐. 제가 봤으니까 사실 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또 그 손주가 손주한테 얘기할 때 어땠을까요? 이제 목적에서 이탈이에요. 흥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봤다? 얼마나 재미없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걸 용감하게 무찔렀다. 원래 도망갔는데 무찔렀다 그랬는데 거짓말 넣었어. 손주가 또 손주한테 절할 때 그럼 왜 무찔렀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녀석이 그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의 애인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목적에서 이탈.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예요. 목적에서 이탈 잘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과연 과거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과거를 알겠어요? 자, 이제 각 나라마다 어땠을까요? 공룡에 대한 전설, 드래곤에 대한 전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화석을 발견했어요. 진화론적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모든 게 뭐죠? 진화론적으로 해석했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공룡에서 새가 지났다는 얘기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세상 미디어도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역시 애들 낚는 데는 공룡이 최고야. 공룡 만화, 공룡 인형, 그 안에 어때죠? 진화론으로 가득 찬 얘기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만만치 않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 진화론 시대예요.
이 거짓말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거짓의 아비 모르세요? 요한복음 8장 사탄이죠.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말하면 살인한 자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화론 믿어도 거짓말이죠. 진화론 누구한테 얘기해도 거짓말이죠. 여태까지 여러분 제 강의 듣기 전까지 거짓말하고 살았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짓말까지 깨끗이 해줄 수 있는 분, 전지한데 전능한 분,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계시한 책 진짜 얘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룡 강의 다 들었죠? 이 들은 자와 아닌 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진화론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 진화론적으로 공룡 몰라요. 아까 우리 최고의 존경받던 지질학자가 얘기했잖아요. 난 이것만 보면 질린다. 너무 과장됐다. 진화론적으로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 창조했죠. 타락했죠. 홍수 때 방주 안에 탔겠죠. 안 탄 건 밖에 매몰됐겠죠. 나왔겠죠. 수변 사막이죠. 좋았죠. 또 빙하 시대가 왔죠. 바벨탑에 이은 멸종됐겠죠. 이 본 사람이 있었겠죠. 그때 살았던 성경의 인물 바로 누구예요? 욥. 하나님 보라 그랬잖아요. 자연선택.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여러분 너무 깔끔해. 진화론적으로 아직 여러분 공룡은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겐 공룡도 수수께끼 아니에요. 너무 깔끔해. 안 들어서 그렇지. 자, 이제 여기 퍼즐 조각 공룡했죠? 되셨어요? 자, 우리 노아 홍수도 중요하죠. 공룡. 빙하할 때 중요하죠. 그죠? 수변 사막 중요하죠. 욥기도 들어가죠. 이게 이제 퍼즐 조각이 이제 기가 막히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마리 오늘 메모드입니다. 너무 열심히 듣네. 이렇게 우리 자세하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몰라도 저는 슬라이드를 여러분 모르게 넘길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메모들 하겠는데,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노아 홍수의 대표적인 화석 그러면 공룡이 됩니다. 질문이 잘 나오니까. 빙하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은 메모드입니다. 메모드죠. 자, 근데 메모드인데 이 메모드는 공룡 화석하고 달라요. 공룡 화석은 어떻다 그랬어요? 다 프라그멘탈하게 조각조각 발견된다 그랬죠? 근데 메모드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완제품으로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 지질학자들도 이 빙하 시대 때 화석과 아닌 화석은 구분이 너무 쉬워요. 자, 빙하 시대 화석은 대부분 뭘까요? 육지에서 일어났죠, 빙하 시대는. 그러므로 이렇게 부러지지 않았어요. 거의 완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우리 훈련생들을 같이 가서 찍은 겁니다. 우리 공룡 메모도 좀 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요것도 우리 훈련생 인우 형제, 지질학을 전공했죠. 이 친구도 이제 같이 찍은 거고, 베이비 메모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메모들은 여러분 이렇게 털까지 보존된 것들도 있어요. 왜 어떤 것들은 빙하 속에 보관돼가지고 냉동 보관돼가지고 썩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에요. 거기 갔던 개가 얼음 속에 박혀있는 빙하에 살을 뜯어 먹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싱싱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마라고 하는 류마. 얘는 살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냉동 보관돼가지고. 피부가. 시베리아 알프마에서 북반구, 남반구에서 메모드가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북반구에서만 발견됐는데 시베리아 알프마에 가지고 여기 그린 칼라, 연두색 칼라, 여기에 수백만의 화석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 메모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이제 털이 있는 메모드인데 이 울리 메모드라고 해서 한 3m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아, 시베리아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울리 메모드는. 그 다음에 털이 없는 게 있는데 컬럼비안 메모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만 발견되는데 키가 더 커요. 4m예요. 코끼리보다 키가 두 배나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메모드급 이런 얘기하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메모드는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상아가 있는데 상아가 길이가 3m예요.
코끼리는 별로 안 커요. 50cm, 30cm밖에 안 돼요. 상하 무게만 100kg가 넘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유사한 게 코끼리죠, 그죠? 코끼리보다는 훨씬 크고 상하가 훨씬 길고, 그 다음에 여기 등이 일반적으로 코끼리 일자인데 매모드는 사선이에요. 경사가 좁고 훅이 있어요, 머리에. 네, 그 다음에 상하가 있고, 염색체 숫자를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화석은 다 썼기 때문에. 근데 매모드만큼은 냉동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염색체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었어요. 해보니까 코끼리는 56개인데 매모드는 58개예요. 이게 같은 종류냐 아니냐, 요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왜? 교배시켜보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베리아는 여름에는 27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영하를 벗어나질 않아요.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물을 언다는 얘기예요. 자, 포유류는 근데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이 코끼리의 몸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하면은, 계산을 하면 매일 하루에 음식을 180에서 300kg를 먹어야 됩니다. 등치가 크니까. 물을 140에서 200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시베리아, 여기는 그거를 줄 만한 곳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베리아가 지금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모드가 살아있을 때는 살기 좋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 감 잡죠. 언제일까요? 이제 이 대화가 통하면 수빈 사막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야.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훨씬 지금보다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모들 보면 단단한 동토에 생매장돼 있습니다. 이건 뭐 모든 화석이 다 생매장이죠. 어떤 시체들은 선체로 발견되었어요. 왜 쓰냐? 모래가 막 모래에 이제 매몰된 것들인데, 이 모래가 또 눈이 넘어질 새도 없이 덮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 이제 부드러운 부분, 아까 보셨죠? 살갗이라든지 이런 것들, 털까지 복원되고, 어떤 것들은 질식사. 이거 뭐냐면 허파를 열어보면 허파 속에 흙들이 들어가 있어요. 숨 쉬다가 들어가 버린 거야. 질식사. 그리고 얼음 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있는데 얼음이 깨지면서 매모드도 같이 부러진 것들도 있어요. 문덩어리가 같이 부러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모드, 이 화석을 보면, 자, 매모드 화석의 결론은 뭐냐면, 자, 이제 그림을 그리면 매모드도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겠죠, 그죠? 나왔는데 하필이면 매모드는 이주를 북반구 고위도 지역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땠을까요? 숫자가 늘어났겠죠, 그죠? 자, 늘어났는데 여기서 그쳤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넘어가고. 왜? 뭐가 있었으니까. 베링에 바다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빙하 시대가 온 겁니다. 자, 빙하 시대가 오면 어땠어요? 육지에 눈이 쌓였으니까 해수면이 내려갔죠. 베링해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넘어갔는데 하필이면 이때 넘어갈 때 등치 큰 털없는 게 넘어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격리하기는 좀 어려운데 분리돼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커졌겠죠, 그죠? 넘어가가지고 그러다가 다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해빙이 일어난 거예요. 해빙이 일어날 때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눈사태가 일어났다 그랬죠? 맞습니까? 산사태 일어났다 그랬죠? 많은 부분들은 뭐였을까요? 늪지대가 됐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빠져나오고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멸종한 거로 보여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매모드는 남반구에서 발견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자, 진화론자들은 매모드가 250만 년 동안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250만 년 동안 살았으면 남반구까지 넘어갔겠죠? 시간이 충분해. 근데 넘어갈 새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넘어갈 새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매모드가 살았던 기간이 길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몇백 년 이상 넘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여러분 매모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짧은 빙하 시대가 설명하는 거예요. 넘어간 거죠. 이때 매모들이 다 넘어갔는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다 넘어간 다음에 다시 격리가 돼서 넘어올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매모드 화석의 결론은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해빙 때 늪지대에 빠지거나 눈사태에 매몰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북반구에서 남반구도 못 넘어오고
멸종된 것 같아요. 왜? 코끼리들이나 이럴 때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죠?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다 퍼지지 않았던 걸 보입니다. 저희가 이 그래프가 이제 전체 요약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홍수 종료, 방주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메모드가. 그 다음에 이게 메모드의 숫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수변 사막 되니까 어땠을까요? 계속 새끼를 나면서 번창했겠죠. 북방구 고위도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번창했겠죠. 숫자가 많았겠죠. 많다가 어느 순간에 뭐를 경험한 거예요? 빙하시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벗어나오지 못하고 하필이면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벗어나오지 못하고, 왜? 거기는 다 뭐니까요? 빙하로 다 덮여 있었으니까 넘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멸종한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빙하시대의 이제 화석들을 보면 메모드 말고도 많은 육지동물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 육지동물 화석들이, 빙하시대 화석들은 다 이렇게 완제품으로 발견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물에 빠져가지고 화석된 게 아니니까. 눈이라든지 모래에 갑자기 덮쳤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화석하고 빙하시대 화석은 우리 지질학자들한테는 구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네, 발견되는 위치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실제로 메모드하고 사람하고 그럼 같이 살았냐? 이런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드 그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메모드의 그림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네, 여러분, 메모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화석에 대한 건 거의 대부분이 수수께끼예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 진화론적으로 메모드 안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가져왔고 범죄했고 하나님께 쓸어버렸죠? 나와가지고 뭐죠? 바벨탑에 이은 빙하시대. 이 틀로 보면 메모드는 어떻다? 너무나 쉽게 이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게 죄야. 왜? 깨달아 알려고 한다는 자체가 뭐죠? 누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 떠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죄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살인하고 간음하고 부모를 공유하자 이런 거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혼자 깨달아 알려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죄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틀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과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빙하시대 잘 따라오고 있어요? 노아 홍수 했죠. 수변 상황 너무 중요하죠. 공룡도 중요하고 메모드도 중요하고. 공룡 지금 했습니다. 수명 2번 꺾이는 거 바벨탑 했어요. 자, 메모드 지금 했어요. 수변 상황 너무 중요해요. 빙하시대 몇백 년이 맞는 거예요. 욥기 공룡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언어, 내일 이제 욥기를 보세요. 언어하고 연결돼요. 석회동굴, 우리 인류이동 어디라고요? 바닷가. 석기시대 내일 합니다. 종분화. 네. 이제 뭐예요? 유전정보의 손실, 그 다음에 격리. 자, 인종은 뭐라고요? 한혈통, 격리. 가인의 아내, 와이프가 누구라고요? 자기 여동생입니다. 자, 이제 몇 개 아직 안 한 게 뭔가요? 언어 안 했네, 아직. 그죠? 석회동굴 안 했죠? 석회동굴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석기시대. 이제 내일, 이게 아주 재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바로 뭐죠? 언어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보니까 이 퍼즐 조각이 다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걸 알아야지 믿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감격이지. 그죠? 모든 거 모르는데도 믿잖아, 예수님.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 그러는데 이렇게 써야지 다 맞을 거다 그러고 머리 써서 썼을까요? 어떡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라는 거 받아 쓴 거죠. 900살 이상이라고요? 이게 믿어져요?
욥이 900살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900살이 맞나요? 90살 아니에요? 900살이다. 진짜요? 900살이야. 네, 알겠습니다. 쓴 거예요. 그냥 복종해서 쓰다 보니까 어때요? 맞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900살 산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다 죽었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결국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내일 제가 새벽 좀 예고편을 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는 빙하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많이 온다는 걸 알고 특별히 저희 내일은 과학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믿는 과학자인데 이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세미나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하나님 찬양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보는 게 내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과학자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